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태교미스 클래스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 네. 오늘 수업 클래스 이름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우리 지수님이 봤을 때 어떤 수업일 것 같아요? 뭔가 아이의 이름 관련된 수업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름으로 관련된 수업을 할 건데 태명이라던가 아니면 이름을 지으신 거 혹시 있을까요? 태명은 새콤이라고 지었고요. 아직 이름은 태어난 거 보고 생긴 거 보고 지으려고 해요. 혹시 새콤이라고 지은 의미가 있다면?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귀여워가지고 새콤이라고 지었어요. 뭔가 이렇게 조그말 때 네. 말랑말랑한 그런 아기곰 네. 같을 때 지었구나. 저는 태명이 축복이라는 축복.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때도 제가 첫째도 가지고 있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네. 근데 첫째 아이 태명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그래서 조금 귀여워. 첫째 때 네. 이렇게 계획하고 쉽게 가진 아이가 아니어가지고 좀 둘째도 제가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진 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복이라고 지었어요. 되게 의미가 좋네요. 그래서 조금 근데 두 번째는 좀 귀엽게 이런 새코미처럼 지어볼까 했는데 셋째로 지으셨네요. 셋째는 없어요. 셋째는 없고 네. 조금 그래도 일도 하고 엄마가 셋째까지 가지면 좀 몸이 많이 불편한 것도 있고 망가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셋째는 계획이 없고 우선 둘째까지만. 혹시 그러면 이제 출산도 계획하고 계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자연분만으로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제왕절개를 하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게 있다면? 아니 좀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무섭죠. 네, 그래가지고 아직 정한 건 없고 그냥 가서 제 몸에 맞는 걸로 해보려고.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네네.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6개월 됐어요. 6개월? 네. 근데 배가 많이 안 나왔어요. 힘주고 있어요 지금. 살은 몇 킬로 쪘어요? 살은 5kg 정도 쪄가지고. 진짜 많이 안 쪘다.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찐 것 같아요. 많이 쪘어요. 혹시 먹는 게 있다면 뭔가 네. 특별한 우리 아이 생각했을 때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게 있어요? 저는 입덧을 심하게 하진 않았는데 또 방울토마토를 되게 찾게 되더라고요. 되게 새콤달콤하고 해가지고. 남자아이죠? 네. 남자아이인데 과일을 많이 먹네요? 오히려 고기를 조금 좀 안 땡기고 과일이 더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한 8개월 정도 되면 제 또 바뀌어요. 먹는 게. 저는 첫째 때는 과일 하나도 안 먹고 고기만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식단 관리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막 콩고기 먹고. 고기 먹으면 오히려 더 아기가 잘 큰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네. 저도 몸무게 많이 안 쪘거든요. 근데 8kg 쪘는데 3.5에 나왔어요. 진짜 크게. 그래서 고기가 좀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라는 생각이. 저는 요번에 8개월 되면 계속 주스마다 검사를 받잖아요. 네. 근데 아기가 이렇게 거꾸로 있다고 이렇게 여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듣는 소리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한 8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계속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첫째는 자연주의 출산을 해가지고 제왕절개는 너무 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운동 하세요? 고양이 자세 같은 거. 고양이 요가 할 때.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도 영상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이 찾아보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 이번 클래스 수업을 진행할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명, 아기 태명 새코미 네.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예쁘게 이름을 적어서 그림으로 꾸며줄 거예요. 근데 태명이 아니어도 뭐 우리 아이의 성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이름을 먼저 지으셨으면 이름으로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의 성, 임으로 시작하거든요. 임이요?
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림으로 해가지고 알파벳 LIM으로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 그래서 지수님은 어떤 알파벳으로 해볼까요? 저도 E여가지고 LE로 LEE? LEE? 그러면 LEE랑 림으로 같이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알파벳을 먼저 이렇게 나무판에다 할 건데 나무판을 오늘 준비한 이유는 외국이나 또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무 화판에 예쁘게 이름을 꾸며서 문패로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뭐 아기 침대랑 요람에 이렇게 아기 머리맡에 올려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저희가 꾸며볼 거예요. 근데 태명의 글씨 안에다가 저희가 그림을 그릴 건데 저는 조금 둘째 하면 떠올랐던 생각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과일이었거든요. 첫째 때는 고기를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둘째 때는 조금 과일을 많이 좋아하게 돼서 그 글씨 안에 과일의 이미지를 많이 넣어볼 거예요.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좀 내 아이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고 글자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기상어예요. 타요도 좋아하는데 이거는 놓치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가 크면서 계속 좋아해요. 그래서 아기상어도 이름에 넣어서 같이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화판에 내 알파벳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공간을 조금 여유롭게 주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잡아주시면 되시거든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필로 저기 앞에 있는 연필로 이 도안 안에다가 연필로 스케치해 주시면 돼요. 반듯하게 이렇게 좀 살살살살 쓰시면서 왼쪽 손으로 좀 누르시면 삐뚤삐뚤하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다 그리셨나요? 네. 저희 태교미스 클래스 더보기란을 보시면 알파벳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늘 한 걸 수업으로 바탕으로 응용해서 다양한 알파벳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편 이름으로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음 수업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두시고 저희가 아기상어를 이제 그려볼 거예요. 여기 알파벳 위에다가 또는 밑에다가 아기상어가 빼꼼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으로 좀 앙증맞게 표현해 볼게요. 알파벳에 아기상어 그릴 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아봐야 돼요. 그래서 3개의 글자가 있잖아요. 이 공간에 적절하게 아기상어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 L의 공간이 조금 넉넉하죠. 그래서 여기에 아기상어 얼굴 먼저 동그라미로 살짝 이렇게 간단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맞아요. 거기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M 위에도 공간이 좀 많죠.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이번에는 옆으로 이렇게 보듯이 엄마 상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아기 상어 얼굴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좋겠죠? 엄마니까. 그래서 대략 그냥 잘 잡아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잘 그리시는데요. 조금 작죠? 공간이. 네, 여기다. 거기다 해도 돼요. 거기가 더 공간이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아빠 상어를 표현해 볼게요. 저는 이쪽에 근데 이제 이 알파벳에 조금 나와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이쪽에 범위가 조금 외곽선 넘어가도 되니까 타원이 됐어. 네, 내 화면 안에 정확하게 아기상어가 위치를 잘 잡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기상어를 그릴 건데요. 아기상어의 몸통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몸통이 꼬리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화면 보시면
그거를 잘 그리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 아빠랑 엄마 꼬리 방향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아기로 하고 엄마, 아빠로 할게요. 지수님은 어디로 하실지 정하셔야 돼요. 전 여기 아기,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아빠, 엄마, 아기 상어로. 그러면 이거 보고 똑같이 그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얼굴 그리셨으면 이 얼굴의 반에 파란색 부분이 있죠. 네. 입과 눈의 부분을 나누셔야 돼요, 반을. 그 다음에 이제 눈, 동그라미, 입, 얼굴이 제일 중요해서 잘 관찰한 다음에 그리시면 되거든요. 또 외계인이 돼가고. 눈이 조금 멀게 느껴지시면 지우개로 지우고 조금 가깝게 그리셔야 돼요. 눈이 생각보다 커요. 아기상어가. 눈알. 이게 눈동자를 그리면 조금 귀엽게 표현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이렇게. 그리고 이 중심, 원의 중심에 뾰족 뿔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러프하게 그린 동그라미 선 있죠. 네. 이거를 조금 완전 동그라미보다는 살짝 넙죽해요. 아기상어를 잘 관찰하면 너무 동그란 얼굴이 아닌 좀 넙죽한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알파벳에 몸통이 가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몸통이 가려지고 손만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 돼요. 손은 조금 쉽게 이렇게. 너무 얼굴이 커지는 것 같아요. 밑에를 조금 지어서 네. 표현해 볼까요? 이 비례가 위에 얼굴 비례랑 밑에 비례랑 똑같아요. 그리고 입을 그려주시면 돼요. 되게 터프하게 그리시네. 너무 관찰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빨 5개밖에 없는데 막 10개 그리시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을 이렇게 몸통이랑 맞춰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조금 너무 길다 싶으면 먼저 화면을 보고 위치를 잡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기상어 스케치 다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과일을 그릴 건데 아까 토마토 좋아한다고 하셨죠? 네네. 아기상어가 토마토 이렇게 지고 있는 모습도 그려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손 위에 토마토 동그랗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시고 꼭지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또 과일 토마토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알파벳 안에다가 과일을 표현할 건데 저는 포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랑 토마토랑 형태가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되게 겹치게 공간을 메꿔줄게요. 너무 작게 그리면 색칠할 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빼곡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과일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과예요. 사과요. 네. 그럼 사과도 살짝 완전 동그랗기보다는 조금 사과가 가운데 부분에 곡선으로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나누시고 씨앗 다 안 그리시고 잘려도 돼요. 네. 그리고 꼭지 같은 거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그리면 돼요. 조금 제가 크죠. 네. 크고 좀 뚱뚱하게 그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딸기도 한번 그려볼까요? 네. 겨울이니까. 딸기도 크게. 다 공간에 안 놔도 돼요. 두 겹으로 겹쳐서 표현해 볼게요. 딸기 꼭지를 디테일하게 그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씨도. 귀여운데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딸기를 똑같이 가지고 와서 그려도 돼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공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지수님은 그 이쪽에 하나 더 이런 포도 같은 거 그려도 돼요. 공간이 많이 남으면 그림 그릴 게 많아지기 때문에 크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I랑 M도 같은 방법으로 그림 그려볼게요. 그리고 메론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귤 그려도 돼요. 아빠는 포도 들고 있는 거 그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과일이 한 총 5개 정도 나오면 되거든요. 5개 안에서 알파벳 안에서 반복하면 돼요. 사과랑 딸기랑 포도랑 복숭아, 그리고 메론, 뭔가 과일은 쉽죠. 형태도 네. 그렇고 표현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알파벳은 그냥 색으로 메꿔줄게요. 저희가 나중에. 그럼 이제 채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연필을 항상 뾰족하게 깎고 그 다음에 시작해 볼게요. 딸기를 먼저 채색할 건데, 딸기 하면 색깔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 맞아요. 근데 빨간색 하나만 고르면 그림이 멋있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빨간색 하면 생각나는 친구들을 골라볼 거예요. 빨간색 친구들은 이렇게 주황색, 그리고 빨강색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 주황색의 친구가 노란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할 건데, 이 빨강색의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진한 빨강으로 잡아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옆에다가 잠깐 놔둘게요. 네. 제일 먼저 밝은 색부터 차례대로 칠해볼 거예요. 그래서 딸기도 우리가 빛을 받으면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스케치를 빛 받는 공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칠하지 않고 노란색으로 딸기를 칠해줄 거예요. 화이트를 남기고 노란색을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칠해주실 건데,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주황색으로 칠해줄 건데, 이 노란색에 넘어갈 때 힘을 풀어서 자연스럽게 섞으셔야 돼요. 노란색이랑 블렌딩 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주황색을 다 칠하셨으면 그 다음 진한 빨강으로 나머지 외곽선을 칠해주세요. 그래서 이 빨간색 칠할 때도 주황색이랑 자연스럽게 섞어주셔야 돼요. 가운데를,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선생님 거랑 제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형태가 조금 달라서 여기도 표현해주시고, 조금 어색한 부분에 색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채색할 때 밝은 부분은 연필선을 지우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지우면 색연필의 색도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시면 아까 우리가 골라놨던 진한 빨강색으로 어두운 가운데를 더 잡아줄 거예요. 우리가 구칠할 때 구에 명암을 입힐 때 중간 부분을 더 진하게 잡아주거든요. 네. 입체감이 들 수 있게. 그래서 완전 끝이 아니라 이 중간에 색을 조금 더 입혀줘야 돼요. 그리고 다 칠하셨으면 꼭지. 이제 꼭지를 표현해 줄 건데 꼭지는 딸기보다 면적이 되게 좁죠. 네. 그래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색으로만 칠해 줄 거예요. 요번에도 초록색 하면 생각나는 초록색 친구들. 밝은 거, 어두운 거 두 가지 골라주시면 돼요. 잘 골라주셨는데. 두 개 정도? 세 개? 네, 저도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밝은 거에서 어두운 거 넘어갈 때 너무 갑자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색으로 고르셔서 제일 밝은 초록색부터 다 메꿔줄게요, 색을. 그 다음에 이제 외곽선을 정리하면서 끝부분에만 초록색을 이렇게 입혀줄 거예요. 저랑 조금 다르게 딸기를 그리셔가지고 표현이 잘 안 아닌 것 같아요. 꼭지만? 꼭지 윗부분만 칠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처음에 칠했던 연두색이 보이거든요. 씨앗을 검정색으로 하셔도 되시고 빨간색으로 씨앗을 그려도 돼요. 저는 빨간색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그리시고 나머지 과일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좀 비슷한 게 복숭아 하셨나요? 복숭아. 네. 아, 조금 작네. 사과 해볼까요? 사과. 같은 네. 빨강. 사과로 빨강색이랑 네. 저희가 껍질은 여기 그릴 거잖아요. 빨강색에도 아까 칠한 것처럼 빨강색이랑 주황색 두 개를 색칠을 할 거고 그리고 사과 안에 색이 살구색 같은 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색을 색연필을 찾아볼게요. 색으로 더 밝은 색이 있으면 좋은데 얘랑 화이트랑 섞어서 더 연하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씨앗은 갈색이죠. 네. 저희가 갈색도 하나. 네. 그래서 먼저 색을 칠할 때는 제일 밝은 것부터 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과 안에 색을 먼저 입혀주시고 은은하게 칠해주세요. 화이트 섞어서 톤을 조금 낮춰도 돼요. 색을 섞어서 사용해도 되거든요, 색연필을. 있는 색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씨앗을 그려줄 건데 씨앗도 좀 이렇게 화이트를 남기고 칠해줄 거예요. 다 검정색으로 칠하기보단 조금 화이트 남기고 칠해주세요. 다 뾰족하게.
그리고 제일 진한 블랙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돼요. 외곽선을. 그 다음 이제 껍질을 칠해 볼게요. 껍질 하실 때 빨간색 할 거잖아요. 네. 먼저 주황색부터 색을 입혀주세요. 입히신 다음에 마지막 빨간색으로 강약을 조절할 거예요. 제가 조금 봐드릴까요? 네. 일단 얘는 조금 잘라서 색을 진하게 입히셔야 돼요. 빨간색을 사용할 때. 그리고 씨앗도 훨씬 진하게 그리셔야 돼요. 외곽선 정리하면서 좀 크게. 여기도 다 잘리기보다는 조금 보여야 돼요. 형태가 조금 찌그러져서 더 어색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복숭아를 보여드릴게요. 복숭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분홍색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홍색 색을 골라주실 건데 기운한 분홍색 2가지, 노란색, 분홍색 빛을 받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 골랐거든요. 이렇게 고르시고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빛이 왔다고 생각하고 노란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항상 밝은 색을 먼저. 그 다음 주황색 복숭아를 노란색이랑 자연스럽게 연결하듯이 색칠할게요. 주황색 부분이 옐로우랑 자연스럽게 섞이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진한 걸로 외곽선 마무리하듯이 여기 칠했던 2번째 색 칠했던 거랑 자연스럽게 힘 풀면서 블렌딩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한 색을 사용할 때는 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색을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묘사도 살짝씩 점점점 찍으면서 묘사해 주시고 저희가 꼭지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냥 꼭지도 아까 찾았던 초록색으로 이렇게 2가지 색으로 사용할게요. 너무 많은 색을 사용하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연두색이랑 초록색 끝에 외곽선으로 풀어주듯이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복숭아랑 과일 다 그리면 알파벳 배경을 진한 색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과일들이 다 밝게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진하게 잡으면 더 이렇게 입체감이 들게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분홍색을 섞으면 색이 좀 연하게 색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랑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한 걸로 정리하듯이 표현하실 건데 보라색으로 하고 위로 올라가면 돼요. 자연스럽게 섞이게. 그 다음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원을 색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색을 먼저 밝은 거, 그 다음 중간 거, 그 다음 어둠을 칠해 주셔야 되는데
어둠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 어둠을 잘 넣어야지 입체감이 나거든요. 지금 핑크색이랑 이 마젠다 색이랑 섞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진한 색으로 중간 두 번째 색으로 그 다음 색을 채워주고 마지막 보라색으로 마무리. 이렇게 두 번째 색이랑 블렌딩 자연스럽게 섞이게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칠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꼭지도 초록색으로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기상어 한번 칠해볼게요. 아기상어는 이렇게 명암을 안 넣고 그냥 한 가지 색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색으로 바로 칠할게요. 노란색, 펴주시고 아기상어 몸도 화이트로 칠해주시면 되거든요. 흰색 색연필로. 몸이랑 얼굴은 표현하기 쉬워서 어렵지 않으신데 눈이 조금 세밀하게 작업해 주셔야 돼요. 눈도 이 공간은 화이트예요. 조그만 거를 먼저 라인을 따주시고 어둠을 채울 부분에 색을 메꿔주세요. 그리고 겉에 외곽선은 그냥 이렇게 선만 따주는 걸로. 초롱초롱한 아기상어가 됐죠? 이 흰 부분은 공간을 화이트로 색칠해주면 되거든요. 우드이기 때문에 흰색 색연필로 색칠해주면 잘 보여요. 몸도 흰색으로 칠할 때 더 잘 보이죠? 칠할 게 꽤 많아서 집에서 천천히 자유롭게 칠해 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랑 딸기랑 복숭아 할 때 색을 여러 개 썼잖아요. 네. 이 옐로우 할 때도 외곽선을 조금 진한 색, 노란색보다 살짝 진한 색으로 정리해 주셔도 돼요. 풀어주듯이. 어느 정도 다 칠하셨으면 콧구멍 같은 것도 좀 진한 노란색으로 칠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경을 칠해 주실 건데 배경을 칠할 때 검정색 말고 남색으로 했어요. 근데 조금 취향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밝은 색으로 하셔도 되시고 진한 색으로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먼저 과일의 외곽선을 따주시고 배경을 이렇게 색칠해 볼게요. 저는 과일이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색을 진하게 색칠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과일을 다 그리신 다음에 배경을 선택하셔야 돼요, 색을. 내 과일이 조금 어둡게 표현이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배경은 밝게 가야겠죠? 근데 과일이 좀 밝고 산뜻한 느낌으로 갔다 생각 드시면 진한 어둠으로 배경을 메꿔주셔야 돼요. 강약 조절을 해주시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봐야 돼요. 작업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명암을 많이 넣기 힘드신 분들은 단순하게 색을 입히셔도 되세요.
알파벳 안에 있는 그림을 다 칠했으면 그 다음 배경을 칠해줄 건데 저희가 원목으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뭇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배경에 뭔가 색을 많이 입히게 되면 이 나뭇결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다 공간을 놔두기엔 허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꽃으로 마무리하면서 수업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상어 핑크색이나 하늘색 썼죠. 그래서 저도 여기 안에서 색을 최대한 골랐어요. 그래서 핑크색이랑 파랑색 위주의 꽃으로 이파리랑 꽃의 이미지를 표현해보고 파랑색이랑 핑크색이 아니어도 노란색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하는 공간에 꽃을 표현해주세요. 꽃의 잎은 5개 정도? 4개에서 5개? 단순하게 그리셔도 돼요. 조금 얼굴이 커야지 예뻐요. 그냥 선보다는 얼굴이 조금 크게 동글동글하게. 가운데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조금 남겨놓을게요. 동그랗게. 이파리도 이파리가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이파리 결을 표현할게요. 화면의 공간에 입의 위치가 자유롭게 표현돼야 되거든요. 허전한 공간에 메꿔주시면 돼요. 너무 많아지면 산만해지니까. 꽃이 아니어도 아기 상어가 바닷속에 살잖아요. 네. 그래서 물방울 같은 걸로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과일을 그렸으니까 과일의 이미지가 또 다시 등장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동그라미 토트 같은 걸로 배경을 채우셔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세요. 너의 이름은 뭐니? 클래스 수업 마무리되었고요. 어떤 것 같아요? 귀엽고 상큼하고 깜찍한 것 같아요. 지수님은 어디다가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아기 침대 꾸미고 있는데 거기다가 바로 옆에다 놔도 너무 귀엽고 가벼워서 조금 사용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드린 것처럼 문패나 또 아기 침대 그리고 탁자 위에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번 클래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